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은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1995년부터 시행된 우리 사회보험 역사로 봐서는 네 번째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을 아직도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실업보험이라고 하는데 왜 고용보험이라고 할까?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즉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자가 되어버린 실직 근로자를 위한 사후적, 소극적 구빈, 구제의 의미를 갖는 데 비해서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의 노동시장 정책인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보험에 의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고용보험이라고 보시고 14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만약에 뒤에 있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없다면 고용보험이라고 했고 실업보험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 나와 있죠. 실직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 통합, 실직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우리는 실업급여라 하고 고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그림을 함축한 것이 바로 2번의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3번 일정 기간 고용 상태의 일정 기간의 고용 그거 좀 너무 줄였군요. 일정 기간의 고용 상태를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 자, 거기 2번에 3번을 좀 약간 바꾸겠습니다. 일정 기간 고용 상태를 적어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정 기간 고용 상태를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에다 단기급부 우리가 보면 실업급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직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일로부터 소위 소위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하죠. 1년 이내에 지급하되 며칠간을 줘? 소위 소정 급여 일수 연령과 그리고 피보험 기간을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법으로 정해놓은 소정 급여 일수만큼 90일에서 240일 사이로 이렇게 나열된 상한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만 지급하되 상한선 240일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급부가 되겠지요. 당연히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으로 하되 주된 재원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법에 의해서 강제한다. 당연히 사회보험이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가 독점 경영하되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도 역시 예측,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예측이 곤란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관리 운영의 국가 책임은 6번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고용보험도 역시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정책 분석. 고용보험 정책 분석을 이렇게 보시면 고용보험 정책 분석. 고용보험 정책 분석은 누구야? 할당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똑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그 적용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요. 그리고 이 할당의 가입자는 여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적용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급여는 당연히 여긴 고용보험은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으로서 왜냐하면 사전적 적극적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자 여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쓰면 되겠죠. 그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해서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이 같이 가미되기 때문에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사업. 다음에 재원은 이 사업이라는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노, 사, 정 3자 부담으로 하되 주된 재원은 주로 보험료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보험료가 문제지요. 분명히 사업은 4종 세트인데 사업은 4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2가지만 걷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2가지만 걷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으로 걷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료는 사업주 단독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단독부담. 그러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당연히 실업급여 비용으로 쓰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가 단독으로 내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바로 실업급여에서 같이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어디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보험 관계의 성립서면, 보험료 등의 징수에 대해서는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는 없습니다.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따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이 전달이라는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이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 건강보험이 공단이 있는데 고용보험은 없습니다. 실제 운영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이런 등등을 결정하는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에 대한 실무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149페이지 보면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보험이나 고용부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의에 보면은 정의에서 여러분들은 이직, 실업의 인정 3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와는 다릅니다. 요즘은 그래도 실업은 많이 알려져서 실업이라고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같이 가진 자로서 일자리가 없는 자를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의 능력은 있으나 일할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경제활동으로 치우지 실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실업의 인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의 인정도 보시면 실업의 인정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실업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을 바로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사업 4종 했지요. 그래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거기에다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150으로 넘어가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지요. 고용보험의 운영이라는 것은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국가지원금 앞에 있지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주된 재원은 역시 보험료가 되겠는데 사업은 4가지면서 사업은 4종이면서 보험료는 2가지로만 걷습니다. 보험료는 2가지로만 걷어요. 실업급여 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
사업보험료. 실업급여보험료는 노사균등 분담을 하고 있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보험료로는 실업급여 비용 말고도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어디? 보험료 징수법에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적용 범위 누구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자,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1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미리 판서를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산재보험 분석을 해보겠어요. 산재보험 분석.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여기도 역시 고용보와 똑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연히 예외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가입자는 사업주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는 달리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 관리는 없다. 사업주만 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산재보험급여에는 8종 세트가 있습니다. 8종이 있죠. 여기에는 이 산재보험급여는 8종이 있는데, 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네 가지에 의해서, 소위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8종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 그러나 가로 열고 현금도 가능, 현금급여로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7종 기타 급여는 모두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현금급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 대해서 요양급여도 실시하고, 그런가 하면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함으로써 생계비가 생기지 않으니까 생활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 휴업급여도 시행을 합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바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4일 이상을 필요로 할 때 지급을 합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지만은 휴업급여는 당연히 현금급여가 되겠죠. 휴업급여는 얼마를 주냐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장애급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간병급여도 지급합니다. 다 현금급여입니다. 장애급여는 14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평균 임금 곱하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를 합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망,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또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를 지급을 하는데, 유족급여도 유족보상연금이 있고 유족보상 일시금이 있는데, 유족보상임금 보면은 기초연액이죠. 360, 평균임금 곱하기 365를 기초연액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47%를 기본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또 부가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과 같은 금액을 같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유족보상 일시금과 같은 경우는 역시 평균임금 곱하기 1300일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제가 개독 도박도박 평균임금의 70% 이렇게 해서 쭉 평균임금의 법으로 정해진 날짜, 평균임금의 1300일 이런 것처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급여의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평균임금의 121분으로 지급하는 장의비, 또 그런가 하면은 요양급여를 받고도 2년이 경과된 후에도 그것이 낚이는 거죠. 그 폐질, 이제는
부상이나 질병도 완치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될 정도가 되면 이제는 장애라고 하지 않고 폐질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 152페이지 오면 산재보험이 나와 있죠. 산재보험 적용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153페이지에 오면 보험의 성립소멸이나 보험료 징수, 성립소멸과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것은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똑같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다음에 보험의 관장은 당연히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 그 재원은 국가지원금과 보험료로 운영하되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번에 국가부담 및 지원이 나와 있지요. 다음에 전달은 근로복지공단이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재원은 당연히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보험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되 특히 보험료는 사업주 단독 부담이라는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전달은 어디서? 전달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로복지공단 나와 있지요. 더 넘어가시고 15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보험급여 8종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는 거기 산재보험법상 사유적 위험으로 제시한 것은 업무상이란 단어가 붙었지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맞으면 피재 근로자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 154페이지 첫째 줄에 나와 있죠.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실질적인 급여로서는 거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쭉 나열했습니다. 요양급여는 옆에다가 현물급여가 되겠지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요양을 하되 3번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일 이상이란 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번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인데 2번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금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재보험급여 8종은 모두 현금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되어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 곱하기 70% 0.7로 지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해급여 1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장해급여 옆에다가 14등급 그리고 평균임금 곱하기 법정급여 평균임금 곱하기 법정일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14등급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등급에서 14등급은 일시금으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중요 표시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양급여를 받은 지가 2년이 지난 후에도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상이나 질병도 완치되지 않고 그게 폐질이라고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고도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것은 장애라고 하는데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폐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면 이제는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그것을 바로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장의비가 나와 있죠. 장의비. 평균임금 곱하기 121분을 지급한다. 다음에 역시 직업재활급여도 역시 현금급여로 장애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장애급여자는 아니고 15등급 중에 1등급에서 9등급 사이에 있는 장애급여자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비를 주고 직업훈련비 그리고 그 사이에 기본적인 생활비
식대라든지 아니면 교통비와 같은 걸 지급하는데 그걸 직업훈련수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또 그런가 하면 좀 더 높게 장애급여를 받는 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했던 본래의 회사에 복귀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받아준다면 직장 복귀에 대한 그런 걸로써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를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5가지를 직업재활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현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좁은 지면에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156페이지를 보시면, 15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와 있지요. 5번째 사회보험으로 노인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장기요양 보험 정책 분석, 이렇게. 자, 여기도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그든 띄어쓰기 없이 노인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등. 이때 띄어쓰기 없는 노인등이라고 해서는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65세 미만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치매나 뇌혈관성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등을 원칙으로 하죠. 그 중에 장기요양은 또 등급이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줄 바꿔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자를 장기요양 대상자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책론적으로 이게 접근해 본다면, 기본 원칙은 65세 이상이라는 인구학적 조건도 연령,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군구에 설치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바로 진단이 나와 있죠. 진단. 이 인정된 여건은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는 3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하되, 마지막 5등급은 경증 치매까지도 장기요양의 범위에 포함해서 이제는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하는가?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 원칙, 그러면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첫 번째, 당연히 급여에는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가급여 6종, 이 재가급여 6가지를 숙지해 놓으면 나중에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5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방문 간호만 빼버리면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이렇게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5가지를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급여는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을 때 시설급여를 하는 것이고, 특별현금급여 3종 세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등등을 역시 여기에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좀 이따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번의 재원.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험과 똑같이 노사정 3자 부담이니까 국가지원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로
이렇게 운영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의료보장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도 역시 본인 부담금. 하물며 의료보장에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인 의료급여법에도 본인 부담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험료 체크해 주시고 잘 나오고, 본인 부담금도 이건 서비스로 잘 나오고, 좀 이따 교재로 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특징. 첫 번째, 제목으로만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한다.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가지원 부과 방식이다. 또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이 일원화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단일보험자주의,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일보험자, 오직 건강보험공단 하나뿐이거든요. 보험자도 건강보험공단이고 관리 운영 주체도 건강보험공단. 바로 그 말입니다. 보험자와 관리 운영기관이 똑같다. 일원화되어 있다. 또 그러면 노인 중심의 급여다. 뭐 당연한 거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159쪽에 보시면은 158에서 159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분리를 시켰는데, 거기 보면은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리 거기 적용 대상은 누구야?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가입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 대상과 똑같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험으로서 국가지원금과 보험료와 본인 일부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158, 159페이지 연구가 나와 있는데 159페이지 두째 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징수화돼 구분고지한다. 그리고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한다. 3번의 기억법 나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의료보장의 기본 의무,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 개입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재가급여는 15%, 장기요양급여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법제론과 같이 넘어갑니다만 160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가운데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1번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었다. 적정 제공의 원칙. 2번에 보시면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대 기본 원칙, 그러면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시면 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가급여는 6종 세트 다 봤지요? 장기요양, 장기목욕, 장기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문간호만 빼면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에 시설급여,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시설급여라고, 그런가 하면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그런가 하면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그리고 법제론처럼 지금 좀 더 늘어났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 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기 요양기관이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제가 장기 요양기관은 신고만 해도 된다 해서 3번의 1번 셋째 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는 법제론과 가깝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의 정책을 딜버트와 스펙트의 분류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하느냐, 누가 어떤 돈으로 운영하고 누가 관리하느냐 이 가지고 기본 틀을 만져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기초연금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